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빠른 속력으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각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의식의 가장 기본 원재료가 감각이다. 그래서 그 감각이 느낌과 기억을 가지고 생각을 만드는 것이고,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자기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생각을 행동으로 이어가고, 그것이 또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감각이 결과적으로 내 생각을 만든다면은 이 감각 중에서 오장육부의 감각, 위, 간, 담, 소장, 대장, 심장, 신장, 방광, 자궁, 난소, 거기서 감각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감각이 어떤 것인지 깊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혈자리 여기 있는 것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다른 혈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신골이죠. 신골. 신골 아시죠? 중환. 예, 중환.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관원.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혈자리 찾는 법을 한번 쭉 찾는 요령을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골격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걸 흉골이라고 하고, 흉골은 쇄골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쇄골은 뒤에 있는 견갑골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흉골은 뒤에 있는 척추에서 나오는 12개의 늑골 중에서 10개가 흉골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 중에서도 자, 잡아보십시오. 쇄골 있죠? 쇄골 밑으로 바로 1번이 있습니다. 그 밑에 2번, 3번, 4번, 5번, 6번과 7번이 거의 붙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옆에 옆구리 밑에서 위로 쭉 올라오면 턱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흉골과 연결되지 않는 두 개의 뼈를 만져볼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뼈. 이게 옆구리 중앙에서 만져지는 게 11번입니다. 거기서 약간 뒤까지만 나와 있는 것이 12번입니다. 그래서 이 1번과 12번까지의 늑골의 위치를 가지고 혈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골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흉골과 뒤에 있는 견갑골이 쇄골을 통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 속에는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면역물질들, 면역세포들이 가득 차 있다. 왜? 여기서 생겨나니까. 면역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양물질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뼈를 공부할 때에 이 면역물질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대개 노란색은 영양물질입니다. 이 뼈 속에는 보관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골격 중에서 이제 이 골격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뒤에서 공부할 때에 견갑골에서 뒤로 붙들고 있는 근육들 쭉 봤는데, 앞으로 붙들고 있는, 늑골을 붙들고 있는 전거근이라는 게 있다. 예,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겨드랑이 밑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늑골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게 잘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가 좀 되게 시원합니다. 특히 양절주라 또는 신본혈기 할 때도 이것을 잘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잘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지 조금 이따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뒤에는 견갑골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명확하게 보이죠? 앞에는 견갑골에서 이렇게 나와서 전부 늑골을 붙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흉골에서 마찬가지로 또 늑골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횡격막이다. 횡격막. 이 횡격막이 장부 전체를 운동을 시킨다. 호흡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장부는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하죠. 내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아서 다 하는데, 횡격막만큼은 물론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하는데 의식적 정보 처리도 같이 한다. 그것이 유일하다. 그래서 횡격막이 주로 움직이는 게 폐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때 늘 얘기하는 것이 호흡을 얘기합니다.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코를 공부할 때에 호흡이 뇌열을 시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장부를 운동시키고 또 폐를 원활하게 운동을 시켜서 내 의식,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횡격막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뒤에 있는 이 근육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다른 근육들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지점이 바로 삼초유다. 삼초유. 횡격막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근육이 이 횡격막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이 약해져서 근육이 다 약해지면, 배, 등, 옆구리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 호흡이 굉장히 짧아져요. 호흡이 짧아지면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장부가 운동이 안 되겠죠. 호흡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코로 뇌열이 못 빠져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근육에서 제일 큰 근육이 앞에 있는 대흉근입니다. 대흉근은 흉골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분장하면 여기에 팔이에요. 팔 보면은 이 뭉툭 나와 있는 걸 삼각근이라고 하고, 삼각근 속으로 다 들어가요. 뒤에 있는 근육도 삼각근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팔에 문제가 생길 때, 팔을 못 올린다거나 뒤로 안 넘어간다거나 했을 때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앞에 이 근육이 문제가 생겨도 팔이 안 올라가고, 뒤에서 나오는 근육 주로 대원근, 소원근, 그 다음에 견갑골 안에 있는 견갑하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50견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팔을 잘 못 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뭐 석회가 끼었다 그러던데 석회가 왜 끼었을까? 운동이 안 돼서 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이것은 흉골입니다. 만져보면은 큰 근육이 아니라서 잘 안 만져지는데, 흉골이 흉쇄 유돌근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마지막에 복직근으로 연결이 됩니다. 복직근. 목에서부터 밑에 있는 골반 기저근까지, 맨 밑에 골반 기저근까지 쭉 같이 연결되는 연결 근육이 있다. 그 다음에 안 보이지만은 여기 이게 견갑골이거든요. 견갑골이 이 하나 앞으로 여기로 툭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것을 오회돌기라고 했죠. 오회돌기. 오회돌기도 늑골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오회완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흉근, 소흉근, 흉골근.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남자의 몸이지만 여자의 몸은 여기에 특별한 기관이 있어요.
이게 젖을 주는 기관이죠. 그 기관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음, 네, 당연히 대흉근에 붙어 있겠죠. 대흉근에. 그러면은 유방의 맨 밑에서 그 받쳐주는, 잡아주는 근육이 대흉근이니까, 예, 유방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유방도 이제 근육과 지방을 뒤에 있으니까 근육과 지방, 그 속에는 신경, 혈관, 림프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겠어요? 이 대흉근. 왜 여자분들한테 대흉근 문제가 잘 생기냐 하면은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가. 이걸 누가 받치고 있냐면은 대흉근은 바탕 근육이고 여기 보면은 이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쇄골하근이라고 했어요. 쇄골하근. 이게 쇄골이니까 쇄골 밑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온 전거근. 그래서 유방에 문제가 생긴 분들 제일 먼저 견갑골이 얼마나 제자리에 붙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견갑골이 이렇게 되게 늘어져 있죠. 견갑골이 이렇게 비껴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쪽에서 당기고 견갑골 붙들고 있는 거고 약해져 있는 거고, 따라서 유방에는 순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에 있는 능형근, 견갑골을 제 위치로 잡게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늘 그 운동을 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셋. 그렇게 해서 견갑골이 제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은 앞에도 문제가 안 생긴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치료할 때도 고주파나 또 양절류나 뭐 일반 마사지를 할 때도 이 근육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풀어줄 때 가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붙들고 있는 근육. 이제 앞에 세수양생 할 때는 쇄골하근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 겨드랑이 이 부분은 전거근을 풀어줍니다. 전거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거근. 어, 대부분 잘 느낍니다.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 아무도 손을 잘 안 대거든요. 본인도 손을 안 대고 마사지 하거나 치료하시는데도 전거근은 거의 손을 안 대요. 그래서 이 양쪽 겨드랑이에서 너꾸로 붙들고 있는, 물론 견갑골이 제일 중요하고 견갑골을 잘 치료한 다음에 전거근, 대흉근, 쇄골하근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 굉장히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음, 제일 중요한 게 복직근입니다. 복직근. 왜냐하면 뒤에 있는 기립근이 척추를 딱 붙들고 있죠. 음. 앞에는 복직근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복직근은 잘 굳어요. 이게 굳고 뒤에 힘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허리가, 그러니까 척추측만이나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대부분 뒤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직근, 이것을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 복직근이 제자리를 잘 잡도록 해야 되는데, 복직근은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은 흉골에 붙어 있고 밑에는 치골에 붙어 있죠. 그리고 양옆으로 늑골들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가 있고 이 양옆에는 외복사근과 내복사근, 복횡근. 외복사근은 이런 형태로 늑골을 붙들고 있고 내복사근은 장골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복횡근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복직근을 붙들고 있는 여기 조그만 인대가 있어요. 주체근이라고도 하고 피라미드근이라고도 해요. 거기가 이제 곡골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져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복직근의 상태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복직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진 분도 예전에 주로 침을 했죠. 침을 쫙 놔주면 이 백선이라 그랬죠. 백선에 침을 쫙 놔주면 허리가 확 펴져요. 순식간에 펴져요. 그 정도로 복직근과 뒤에 척추의 기립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흉곽이 얼마나 제자리를 잡고 있는가. 왜 중요하겠어요? 흉곽이 제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그 내부에 있는 장기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도 흉곽이 제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뼈를 만져서 그 제자를 잡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이 문제니까 항상 그 근육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육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젊었을 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젊었을 때 막 운동하고 뭐 좀 통증이 생겨도 하룻밤 자고 나면 싹 회복되죠. 어떤 경우냐면은 그때는 근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 근육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바느질 생각해 봐요. 바느질. 여기에 다른 천을 이렇게 붙이는데 바느질이 촘촘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느질 촘촘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게 한두 개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2중, 3중으로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젊었을 때의 우리 몸이에요. 50대 중반 넘어가면은 그 굉장히 느슨해집니다. 바늘땀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게 틀어지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한번 틀어지면 굉장히 아파요.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은 통증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성이 안 되면은 통증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통증 생각하면 신경만 생각하거나 또는 뭐 자세, 뼈,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될 게, 근육 운동이에요. 그런데, 아픈데 근육 운동 하라 그러면 다들 짜증내잖아요. 아니, 아픈데 근육 운동을 하면 더 아프지. 왜 자꾸 아픈데 하라 그래. 그런데 놀랍게도 근육은 한 3, 4일만 운동을 해주면 금방 또 회복이 돼요. 그래서 3, 4일만 참고 하면 돼요. 그리고 꾸준히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치 2중, 3중으로 촘촘하게 바느질 한 것처럼 근육이 뼈를 잘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골격, 흉곽 문제가 안 생기고 더불어서 내부 장기에도 문제가 안 생겨요. 내부 장기가 아주 촘촘하게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틀어지거나 하수가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근육이 중요한데 우리는 등 근육은 또는 다리 또는 팔 근육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치료하는데 배 근육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배 근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복직근이다. 이거 왕자 그린다고 운동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직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물론 늑강근이라고 이 안에도 근육이 있어요. 늑골 안에도. 이 안에도 세 겹의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죠? 삼겹살이라고 하죠. 안 웃으세요? 안 웃기시나 보다. 장부 살펴봤어요. 폐가 앞에 이 횡격막 위쪽을 다 덮고 있어요. 폐가. 놀라운 것은 뒤에도 이만큼 덮고 있어요. 그 폐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폐가 이완이 돼야 몸이 이완이 돼요. 폐가 굳으면 몸이 이완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경락이 폐를 경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폐 밑에 간이 있어요. 횡격막 밑에 간과 위장이 있고 폐는 폐 가운데, 이 가운데에 심장이 있다. 이 심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전부 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식도거든요. 식도가 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요. 위를 자세히 보시면은 주로 여기서 작용을 하고 여기는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밥 먹고 나면은 혹시 밥 먹고 쉴 때는 왼쪽으로 쉬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쉬는 게 좋을까요? 예, 왼쪽으로 쉬어야 위가 제대로. 보통 식사하고 나서 누우면 안 된다고들 많이 그러시는데 동남아 대부분의 나라가 식사하고 나서 꼭 최소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잠을 자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식사하고, 물론 식사하고 음식이 위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서 있어야 되겠죠.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밥 먹고 이 음식이 여기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누우면은 여기서 위산이 올라와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데 밥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왼쪽으로 누워서 쉬면은 혈액이 엄청 몰리거든요. 그래서 위가 편안하게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12지장이 있고 12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요. 소장으로. 소장은 공장과 휘장으로 구분해요. 공장은 그냥 통과하는 자리고 이제 실제로 흡수하는 데는 이쪽 휘장에서 하는데 이게 무려 7m나 된다. 굉장히 길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여기서 다 흡수돼요. 여기서 흡수돼 가지고 이렇게 간으로 갑니다. 소장과 대장에서 간으로 가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위가 있던 자리죠. 여기 위 옆에 뭐가 있냐면 이게 비장이에요. 비장. 비장이 대략 한 10 몇 센치 정도 되나요? 생명형님 비장 몇 센치예요? 11.5cm인가요? 12cm인가요? 정상은 13cm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몇 cm예요? 30cm요. 아이고, 알고 계시네. 이청기 누설인데. 저는 비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비장이 클까요? 여러분들은 백혈구가 1마이크로리터당 몇 개냐 하면 한 4만 개 이내예요. 10,000개에서 4만 개. 아니다, 4,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되나? 저는 몇 개예요? 백혈구가? 저는 18만 개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백혈구를 사나흘 만에 다 분해를 해야 돼요. 그 분해를 누가 하냐면 비장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장이 적으면 큰일 나요. 비장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혈병, 그러니까 혈액암 걸리신 분들이 비장을 막 적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암이 상태에서는 비장이 커야 정상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갑자기 이만큼 커져갖고 배꼽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불편하죠. 대장도 불편하고 소장도 불편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비장 때문에 대장과 소장이 불편하구나. 그럼 자기가 스스로 운동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자세도 잡고 해서 소장과 대장이 불편하지 않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몸을 조절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12지장이거든요. 그래서 12지장으로 내려갈 때에 위산이 다 흡수가 되고 내려가야 돼요. 위에서 12장 위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위에서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재흡수가 안 되면 여기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튼 몸 안에는 염증이 생기면 그것이 특별한 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밥 먹고 바로 누우면은 이 부분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여기서 꽉 쥐어주는 힘이 약해지면은 예, 위산이 12지장으로 가고 12지장 궤양이 생기게 되죠. 12지장 궤양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그래서 위가 튼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위가 튼튼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 규칙적인 식사, 그 다음에 위는 얼굴에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죠. 그, 그, 자기 느낌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예, 그런 부분. 예. 혈액상문까지가 전체가 9m다. 굉장히 길다. 예, 들어봤고요. 자, 여기서 신장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피는 신장을 통과하죠. 그 신장을 통과해서 과한 것, 불필요한 것, 그런 것들 또는 독성이 있는 것은 간이 그것을 독성이 있는 것을 유익한 물질로 바꾸거나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고분자일 때, 다시 말해서 원자가 엄청 많아서 너무 고분자일 때는 덜 독성이 있는 물질로 바꿔서 신장으로 내려보내죠. 신장이 그걸 배출합니다. 이 신장은 독소만 배출하는 게 아니고 과한 것은 다 배출해요. 그럼 뭐가 과한 것이냐? 사람의 몸, 세포가 만들어낸 생명물질 중에서 과한 것은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것을 많이 먹잖아요. 과하면 전부 내보내야 돼요. 과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그 퍼센테이지를 유지하는 게 우리 몸이거든요. 신장에서 나오는 것을 소변이라고 하는데, 오줌이라고 하는데, 그 오줌은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만들어낸 굉장히 소중한 약들이 엄청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요로법이 많이 발달을 했죠. 요로법이 참 어렵잖아요. 자기 소변을 자기가 마신다고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방광이에요. 방광. 예, 방광암이 걸린 분이, 자궁암이 걸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침범해갖고 방광에서 이쪽 나오는 요도가 막혀가지고 이 막힌 것을 뚫지 않고 이것을 자궁으로 연결해서 소변이 나오게 그렇게 조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소변이 방광에서 자궁으로 배출되니까 자궁암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 소변 속에는 우리 몸이 만든 엄청난 생명물질,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 양도 적은 양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요로법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대장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거꾸로 역주행을 해요. 물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서 왼쪽 오른쪽 웃음 보면 오른쪽 간 밑에 간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막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뒤쪽으로 붙어요. 위로 쭉 옆으로 위로 쭉 올라가서 뒤로 붙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또 여기서 왼쪽 뒤로 붙어요. 왼쪽 뒤로. 그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내려와서 상전장골극 왼쪽 상전장골극에서 뒤로 빠집니다. 뒤로. 이 위치를 보면은 방광, 자궁, 직장이에요. 방광, 자궁, 직장. 변비를 생각할 때나 허리가 아플 때도 항상 자궁 위치가 변경이 되면은 아플 수가 있어요. 이 뒤에 이제 허리니까 요추니까 요추 청골이죠.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자궁 후굴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궁이 뒤로 밀린 상태 또는 난소가 하수된 상태.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장요근이죠. 허리에 다 붙어갖고 장요근이 신장을 붙들고 이리 내려오면 여기 난수를 붙들고 내려가요. 이 장요근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허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도 별 큰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이 근육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도 아픈데 신장도 안 좋거나 또는 난소가 안 좋다 그러면 또 반드시 이 근육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근육이 풀려야 돼요. 장요근. 장요근이 허리에서 몸 내부로 들어와서 다리로 연결된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게 자궁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게 방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면 배에서 쭉 내려간 뼈가 있죠. 치골 있잖아요. 치골에 거의 붙어 있는 게 방광이고 그 뒤에 자궁이 있어요. 그 옆에 난소가 있겠죠. 그래서 위치로 보면 치골, 상전, 장골국 대략 이선인데 자궁 난소가 하수가 되면 이 밑으로 이렇게 빠져요.
밑으로. 네. 그래서 되게 우리가 눌러보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아, 이 근육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배를 대망이라는 게 듣고 있다. 왜 그럴까? 대망과 소망을 말씀드렸어요. 대망, 소망.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문제예요. 여기 이제 장기가 가득하잖아요. 장기가 가득 있죠. 이 가득한 장기가 어딘가에 붙어 있어요. 지지가 돼 있어야 되죠. 물론 뒤에 있는 근육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옆에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앞에는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장기가 출렁출렁하겠죠. 그래서 그걸 지지해 주는 것이 대망이에요. 예. 목사님, 후숙자 선생님이 이걸 제거한 거예요. 이걸. 예, 대망을 제거. 그래서 앞에 있는 안에 있는 장기들이 지지를 받지를 못해. 예, 그래서 복직근 강화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거 제거하면서 장기들을 근육에 이렇게 딱 붙여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걸 왜 제거했냐면은 대개 난소, 자궁, 또 직장 이런 쪽에 대장 이런 데 암이 생기면은 이게 복막으로 퍼지거든요. 왜냐하면 복막에는 면역세포가 없어요. 복막에는 면역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 나중에 최종적으로 복막으로 도망쳐 나와요. 복막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대장암, 직장암, 난소암, 자궁암은 복막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병원에서 복막으로 갈 가능성을 생각하고 아예 이거 다 제거를 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이 대망이, 자, 이거는 굉장히 그 튼튼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굉장히 튼튼한 상태인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문제가 심각해요. 다이어트 잘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특히 지방, 섭취를 안 하죠. 이거 전부 지방이에요. 신경을 붙들고 있는 신경의 죽사 다발도 전부 지방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광섬유의 피복처럼 신경을 감싸고 있는 게 지방이거든요. 세포막 전부 지방입니다. 세포막.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라고 하는데 세포막은 전부 지방이에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 전부 지방입니다. 소기관을 감싸고 있는 막.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 그러면은 동물만 생각하는데 채소와 곡류에도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6. 제가 늘 그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그 비율이 망가져서 문제인 것이지 지방을 섭취를 안 한다는 것은 완전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망과 소망은 이제 담낭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망과 소망이 약해지면 예, 하수가 일어날 수 있다. 위하수가 이렇게까지 일어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우리 상상이 안 되죠. 위통이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좀 만져보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망이죠. 그다음에 혈관을 이제 볼게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이고 오늘 혈관을 봅시다. 혈관은 온몸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혈관은 무슨 역할을 하죠? 예, 운반 역할을 하죠. 운반. 뭘 운반하죠? 하나는 산소, 하나는 영양분, 면역세포 이런 것들 운반하죠. 몸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다른 장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뇌가 만들어지고 거의 동시에 심장과 혈관이 같이 만들어져요. 심장과 혈관이 만들어지고 장기가 만들어질 때에 심장과 혈관이 작동을 하면 그걸 또 배출해야 되잖아요. 배출하기 위해서 심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혈관과 신경은 몸이 만드는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혈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혈관은 손등에 보이는 이것이 혈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큰 혈관 공급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엇인가를 세포에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내주느냐? 이 혈관이 내줄까요? 이 혈관이 여기 있는 세포에 뭔가를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맨 끝에 있는 말단, 모세혈관이 내줘요. 그래서 우리는 혈관 생각하면은 모세혈관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혈관. 신경을 생각할 때도 긴 신경이 아니라 미세신경. MRI 찍어도 잘 보이지 않는, 잘 찍히지 않는 미세신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모세혈관은 어떤 사람들이 표본을 만들었어요. 그 인체의 신비전 그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이건 이제 동맥만 만든 거겠죠. 동맥만. 예.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조밀합니다. 그래서 혈관의 전체 길이가,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전체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예요. 10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 그러면 그냥 긴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숫자가 딱 나오면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10만 킬로미터는 몇 미터지? 10만 킬로미터니까 1억 미터네. 10만이니까, 그죠? 1억 미터예요. 1억 미터. 이만한 게 1억 개 있다는 거니까. 그죠? 이만한 게 1억 개. 그래서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거예요. 길이가.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혈관. 그래서 혈관은 어디서 작동하는 거냐 하면은 세포와 맞닿는 지점. 그러면 세포의 산소와 영양물질과 또 면역세포를 공급할 때에 딱 붙어 있을까요? 또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거의 붙어 있는데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약 150 나노미터. 나노미터는 10억이거든요. 10억 분의 150미터. 거의 붙어 있는 거지만 아무튼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일 때는 혈관에서 나온 물질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더 떨어지면 못 들어가요. 거기서 더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암세포 중에서도 암줄기세포가 생기는 이유가, 암줄기세포는 안에 뭉쳐 있고 바깥에 이제 줄기세포, 암세포가 커지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암줄기세포까지는 혈관의 작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혈관을 만들어요. 그것을 신생혈관이라고 해요. 자기 혈관을 만드는 유전인자가 있어요. PEG10이라고 해요. PEG10. 그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혈관이나 신경이 특히 미세신경이니까 나노미터 단위니까 150 나노미터면은 정말 엄청난 짧은 거리에 굉장히 작은, 혈관의 두께도 5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되죠. 100만 분의 5미터. 그런 작은 것들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혈관은 생겼다가 순식간에 샥 사라졌다가 또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그래요. 필요에 따라서. 미세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발이 차갑다. 그럼 무슨 현상이에요? 무슨 혈관 문제예요? 모세혈관 문제죠. 그럼 모세혈관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 안 생기고 소멸되고 나서 잘 안 생긴다는 얘기죠. 왜 잘 안 생길까요? 예. 모세혈관과 미세신경은 우리가 움직여야 생겨요. 움직여야 생겨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자꾸 소멸되게 됩니다. 움직여야 생기고 또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접촉이, 감각이 있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딘가에서 자꾸 감각이 죽어가요. 감각이 사라져 갑니다. 어딘가에서.
그래, 그걸 잘 추적해야 돼요. 어떤 병에 걸린 사람, 어딘가 불편한 사람은 어딘가에서 감각이 죽는다. 그 얘기는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모세혈관과 미세신경이 재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세혈관과 미세신경이 재생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막 나대고 돌아다니고 움직여야 돼요. 그 운동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 안 보세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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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닥. 그런 아이들 보고 막 휘청거리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우리가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움직이고 얼굴도 그래요. 얼굴이 어떻게 하면 예뻐져요? 얼굴 근육을 막 움직여야 돼요. 이 손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육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움직이세요?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면 웃고 막 떠들고 예, 그렇게 하면 예뻐지는 거거든요. 예뻐진다는 건 뭐냐면은 예뻐진다는 개념이 뭐예요? 그냥 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제 위치에 조화롭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몇 센치 차이, 몇 미리 차이, 이걸로 예쁘다, 뭐, 안 예쁘다. 참 이상하죠? 네.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운동이다. 우리가 늘 어떤 병이든 간에 운동 얘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의수 선생님이나 회림자매 이제 아픈 사람을 도울 때에 열심히 해주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루도 잊지 않고 만날 때마다 운동해야 된다는 것을 꼭 얘기하고 우리도 어디가 아프다. 저도 지지난 주인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빠른 게 무릎은 뜸 뜨는 거거든요. 뜸 뜨면 되게 뜨겁잖아요. 싫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말하면 또 막 뜸 뜨자 그럴 것 같다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할게요? 예,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제 책상 밑에 지금 저거 있습니다. 걷는 운동하는 거에서 이렇게 발로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요? 이름이? 예, 그렇게 해서 운동 한 일주일 했어요. 그랬더니, 예,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맞죠. 어떻게 하셨지? 예, 핵심적인 거, 혈관은, 예,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핵심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부, 특히 복부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 안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되게 차갑습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예, 모세혈관들이 잘 안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복부 마사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전부터 제가 이 자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척수에서 관리한다. 어떤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하면은 어떤 의문을 가져야 되냐 하면요. 음, 여기서 여기 혈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혈자리들이. 그러면 이 혈자리에다가 침을 놓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 장부와 연결이 되느냐. 그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 침을 놓으면은 중간에 침을 놓으면 이것이 위를 자극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여기 뭔가 통로가 있을 것이다. 그 통로를 발견을 아직 못했어요. 그 통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특히 1960년대에 북한 사람들 많이 했죠.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소강석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한의대에서도 정기적인 자극 반응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많이 연구하고 했는데 없어요. 통로가 없습니다. 경락의 통로가 신경의 통로하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어떤 계기가 됐냐면 저도 뭔가가 있을 것이다. 뭔가 어떤 경락이라는 실체적인 통로가 있을 것이다 하고 다 뒤져봤는데 제 결론은 없다. 아직 발견을 못한 게 아니라 없다. 음. 이거는 에너지의 통로지 실체적인 어떤 통로가 아니다. 혈관도 아니고 신경도.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이 북한에서 어떤 자료, 북한 사람들이 유엔 무슨 기구에 뭐 이렇게 그 동으로 많이 인형하고 책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지고 뭐 1등상을 받은 게 있었어요. 꽤 오래됐는데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우연히 접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게 경락의 통로와 신경의 통로가 일치한다는 것을 거의 증명한 거였었어요. 그 이후부터 예, 제가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환이라는 혈자리에서 침을 놓으면 이것이 위에 직접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냐. 여기서 침을 놓거나 정기적인 자극을 가하면은 이게 이리 가서 척수에서 작동하고 척수에서 이렇게 가서 장부에 작동을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지식, 척수. 척수 중에서 이게 즉각에서 나오는 신경 다발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척추 옆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신경절을 이루고 여기서 각 장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각 장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근육 또는 피부에 어떤 자극을 가하면은 이것이 장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부, 이 배, 복부 쪽도 전부 척수에서 연결된 연결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서 볼 게 이겁니다. 12번, T12번이면은 척추 12번이죠. 척추 12번. 척추 12번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추도 5개가 있잖아요. 요추에서 나오는 신경은 어디로 나와요? 전부 다리로 내려가요. 요추는 100% 다리로 내려가요. 근데 이거 어떻게 외워? 이게 직선으로 내려가면 금방 외울 텐데 이게 뭐 뱅글뱅글 돌아서 내려가요. 그래서 외우는 요령은 무릎이 몇 번이냐, 무릎이 4번과 5번이다. 바깥이 5번. 예, 이 4번인데 바깥에 5번도 있습니다. 5번이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발등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릎의 문제는 4번과 5번을 치료. 그러니까 4번과 5번, 요쪽 4번, 5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 무릎만 갖고 백날 해봐야 잘 안 되죠. 무릎은 4번, 5번.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부를 생각한다면은 자, T1, 2, 3, 4, 5, 6, 7, 8, 9, 12까지 있죠. 12개. 척추 12개.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1번은 겨드랑이 있죠. 2번, 3번, 4. 늑골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근데 이것도 따로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12번이 치골까지 내려갑니다. 12번이 치골까지 내려간다. 요추는 100% 다리로 내려간다. 그리고 천골은 뒤에 이 부분 천골신경 1, 2, 3, 4번 보이죠? 그 중에서 예, 동심을 그리듯이 이렇게 하고 다리의 뒷면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이걸 족소음 신경이 예, 경락은 뭐 따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12번
여기까지 12번. 그럼 나머지는 늑골을 따라서 연결되니까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늑골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 중에서 앞으로 흉골과 연결되는 게 10개잖아요. 10개까지는 금방 체크가 돼요. 그죠?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그럼 이것이 척수로 연결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10번, 11번 이 밑에 옆구리 이렇게 만져보면은 11번과 12번이 만져지죠? 예, 그렇게 해서 배로 내려간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로 치료하는 게 이 복부잖아요. 복부. 복부는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전부. 예, 척추, 척추 9번에서 12번 그쪽입니다. 이걸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원리가 이렇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분들은 잘 알 수가 없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항상 이 중량을 느끼죠. 그래서 이게 쇄골이에요. 쇄골. 밑에 쇄골 하근이 있다 그랬죠. 쇄골 하근이 있고 그 밑에 대흉근이 있는 거예요. 그 대흉근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고 많은 부분이 지방이고 유선이 있어요. 유선. 이 유선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을 혈자리 이름이 이걸 유중이라고 해요. 유중, 젖꼭지를. 이 밑을 유근이라고 해요. 유근.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약간 흉골 쪽으로, 가슴 쪽으로 약간 틀어져 이쪽입니다.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은 자극이 되게 심해요. 아파요. 그래서 이게 유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걸 잘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대개 문제가 대부분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여기서 대각선으로 이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마사지를 하루에 10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만 해도. 왜? 이게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선이. 그래서 이 내부에서 나이가 들면 이 유선이 막 말라붙어요. 낙엽처럼 말라붙어요. 유선이. 그러니까 혈관도 안 통하고 말라붙고 그러면은 세포 손상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50대 넘어가면은 가슴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해도 되고, 뭐, 옆지기한테 좀 시켜서 해도 되고 그래요. 제일 기본이 뭐냐? 기본이, 이 안에서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 1번, 밑에서 이렇게 잡고, 그 유두를 중심으로 손을 두 개를 이렇게 잡고, 방향을 밑에서 위로. 2번, 밑에서 바깥으로. 이거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손으로 딱 고정시키잖아요. 내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게 아니에요. 유방 조직이 스스로 움직이게. 이렇게 잡고 위로 올리고 또 위로 올리고 이렇게 떼내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밀고 떼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했으니까 거꾸로 안쪽으로. 그 다음에 밑에서 쇄골 방향 이렇게 돌려서 하고. 그런 식으로 매일 10분만 해줘도 소통이 됩니다.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 이거 운동을 캠페인을 벌였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유방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나이 들면서 여자분들이 막 바쁘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대부분 유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내, 유선 관 안에서 일어나는 선암이냐, 이거 침투한, 여기서 뚫고 나온 암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구분하고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핵심은, 유방 문제 핵심은, 난소입니다. 난소.
조직을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 조직이 아니에요. 예, 이 방은 난소 문제입니다. 난소. 난소는 누가 관리해요? 네, 뇌에서 시상하부가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혈자리. 짠.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숙제를 하신 분들은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숙제를 다 하셨을 걸로 믿고. 네. 저도 숙제를 해본 역사가 없어서 여러분들도 아무도 안 하셨을 걸로 믿고. 핵심은 신골에서 시작합니다. 신골. 자,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복부치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부치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제가 흰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간단하죠?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전중. 전중은 여기 유두 연결 지점이에요. 이 뼈가 4번 뼈예요. 4번 뼈 밑에 여기예요. 여기. 되게 여기가 누르면 많이 아파요. 특히 화병 있는 사람도 엄청 아파요. 손도 못 대게 해요. 너무 아파서 화병이 생기면은. 그래서 여기에 화병이 있을 경우는 이게 뜸을 떠주고 나침을 놔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심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이 옆에 이 속에 심장이 들어있죠. 전중. 그 다음에 중전금이 쭉 있는데, 전중에서 옆으로 쭉 가면은 유중. 유중이 아까 말씀드려도 젖꼭지 그 자체를 유중이라고 하고, 거기서 한 칸, 뼈 한 칸, 늑골 한 칸 내려온 게 유근인데, 사실은 밑에가 아니고 약간 안쪽, 이쪽이 유근입니다. 중전구미는 뭐 안 써도 돼요. 다른 걸로 충분히 가능해. 거골, 기문, 이 두 개는 간을 치료하는 자리입니다. 간 치료하는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간은 또 굉장히 치료가 잘 안 돼요. 병이 나면은. 병이 잘 안 나는데 병이 한번 나면 되게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중환, 양문. 둘 다 위를 치료하는 아주 대표적인 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신골과 천추. 신골이 이제 배꼽이라 그랬죠. 배꼽과 천추는 대장을 치료하는 자리입니다. 희한하게 이 대장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대장을 치료하는 혈자리고, 옆에 황유라고 있어요. 이게 황수라고 써놨는데, 수 또는 유라고 읽어요. 황유, 여기 바짝 붙이는 황유 자리, 이 세 개는 전부 다 대장을 치료하는 자리인데, 또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해와 복결. 기해는 소장을 치료하는 제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명에서 어떤 아이가 맹장염이 걸렸어요. 근데 맹장염이 걸렸는데 병원 가기를 싫어해요. 중국 병원, 한국 선교사님들은 중국 병원 진짜 가기 싫어해요. 막 병원이 너무 이상해요. 중국 사람도 알아요. 너무 이상해요, 병원이. 그런데 맹장염이 걸렸어요. 급하잖아요. 투지면 어떡해. 어떤 때는 막 손대기도 싫은 거예요. 빨리 병원 가라 그러고 싶은데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자기는 진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예, 기해에다가 다장구 30분 정도. 보통 다장구 그러면 보통 30분에서 50분 사이거든요. 30분 정도 직접 굴을 떠서 치료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는데 다행히 염증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그랬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장이 꼬였어요. 소장이 꼬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소장 꼬이면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이거 소장이 꼬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 소장. 예. 소장이 이거 꼬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막 떼글떼글 굴러요. 소장이 꼬이면은 병원에서 수술해야 돼요. 그냥 장이 꼬인 것 뿐인데 수술해서 펴야 돼요. 그 정도로 잘 안 돼요.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 장이꼬에서 얼굴이 하얗게 되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기해에다가 그분은 어른이라서 40번 다장구를 했어요. 금세 좋았었어요. 금세. 뜸 딱 뜨고 나서 그냥 그때부터 싹 풀려가지고 금세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구나. 근데 희한하게 제 경험상으로는 뜸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것도 직접구, 다장구가. 침은 그렇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옆에 가면 복결이라고 있어요. 복결. 밑에 기해 옆에 이렇게 하면 복결이라고 했어요. 그림상으로는 이게 대장 위에 돼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이 밑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장요근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장요근은 이 깊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대장이 비켜져요. 대장과 소장이 비켜져요. 그래서 꾹 누르면 서서히. 그러니까 장은 이렇게 뭔가 들어오면은 자기 자리를 움직여요. 그래서 꾹 누르면은 대장과 소장이 비켜난 자리에 근육이 하나 잡혀요. 그래서 그게 단축되거나 문제가 생긴 사람들 그 근육을 손에 감지가 되거든요. 근육이 꾹 누르면은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은 장요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로 난소를 진단할 때도 그런 방법을 써요. 침도 이게 손가락만 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장침을 쓸 수가 있어요. 장침으로 침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살살살 하면은 물론 많이 숙달이 돼야 돼요. 살 하면은 장이 이렇게 비켜져요. 그래서 장요근을 치료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복결. 복결을 어떻게 잡냐면 여기 상전장골극이 있거든요. 여기서 배꼽에서 3분의 1 지점 정도 잡으면 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이 아니라, 난소 치료, 자궁 난소 치료하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장요근 풀려야 자궁 난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원은 남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남자는 관원과 기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는 난소가 없잖아요. 남자는 난소 대신 뭐가 있어요? 정소가 있죠. 정소는 몸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난소를 치료할 때에 여자들은 관원 옆에 있는 수도와 중국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만일에 수도가 조금 이따 제가 위치는 설명드릴 텐데 중국과 수도를 써요. 그런데 분명히 남자는 여기 난소가 없는데 중국 수도를 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관원에서 나타나요. 관원에서. 남자는 관원, 여자는 중국 수도. 이 수도는 양옆에 있으니까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수도거든요. 양옆에. 그래서 여자는 중국 수도, 남자는 수도 이 관원. 그래서 원기의 문제거든요. 원기. 청기와 곡기와 원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늘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기가 소진되면은 사람의 생명이 끊어져요. 그래서 원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기의 근원은 뭐냐? 우리 몸이 엄마 아빠로부터 반쪽씩 받아서 한 완벽한 수정세포가 됐잖아요. 그 처음 받은 수정세포, 원래 세포를 분화되지 않은 원래 세포를 그대로, 원래 세포의 그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는 게 원기예요. 그게 원기입니다. 그래서 원기를 관리하는 것이 난소고 정소고 신장이고 그래요. 특히 난소, 정소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난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난소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난소가 튼튼하면 오래 살고, 난소가 튼튼하면 예뻐집니다. 안 믿기시죠?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그걸 깨닫게 돼요. 여자에게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서 난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은 난소에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왔었는데 상담하러 피부가 곰팡이죠. 곰팡이. 박테리아가 막 얼굴을 덮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박테리아가 얼굴을 덮었으니까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을 써야 되잖아요. 안 나아요. 2년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한방 양방 다 했는데 안 나아요. 피부는 뭐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첫 번째, 피부는 뇌거든요. 뇌치료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의 문제는 여성인 경우는 난소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난소에 문제가 있는지를 봤죠. 예,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난소 치료하고 뇌치료를 하고 약을 써야 이게 나아요.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파킨슨도 똑같아요. 여자분들은. 유방에 관련된 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궁도 마찬가지고. 난소 치료 굉장히 중요한데, 예, 난소를 치료하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중극과 수도이다. 남자는 관원이다. 예. 그 다음에 곡골. 자, 이 자리를 보면은, 곡골, 이 뼈조, 치골, 여기가 뭐가 있어요? 방광이 있어요. 방광이 그냥 반쯤 이 뼈 위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그 위에 자궁이 있고 그 자궁의 뒤에 직장이 있어요. 이 직장, 이것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으로 쓸 때는 곡골을 가지고 방광염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방광염. 왜? 곡골 그 자리가 장점을 쭉 쓰면은 방광의 앞자리로 가요. 남자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전립선이겠죠. 근데 여기는 양전류로 할 때는 잘 들으세요. 양전류로 할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여기보다 약간 밑에 해야 돼요. 이 뼈 밑에. 이 뼈 밑에가 접근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외기혈에서 용골이라고 해요. 곡골 밑에 용골. 여자분들은 이 용골 치료도 상당히 중요해요. 남자들은 전립선 치료, 여자분들은 방광 치료. 방광 치료가 침으로 할 때는 곡골, 또 전기로 할 때는 이 밑에 용골.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방광 있고 그 뒤에 자궁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면은 어디냐 하면은 예, 자궁 전면이에요. 자궁 전면. 관원으로 가면은 자궁 후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자궁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침을 쓸 때는 장침을 써요. 그래서 자궁 전면, 자궁 뒷면 써가지고 자궁 건종이나 자궁염을 치료하는데 또 뒤에 지난번에 우리 척추에서 봤던 회양이라고 있었죠. 회양으로 들어가면은 자궁의 밑에, 자궁의 아랫부분을 치료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갖고 치료드릴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쿤미에서 뜸사랑 봉사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뜸사랑 부회장님이 이제 봉사팀 한 팀 이끌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러 분 오시는데 처음 오셨을 때 내가 부인병 치료 중에서 비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시더니 환자 한 사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 다음에 바로 이 자리, 회양 자리와 중국 수도, 회염 이 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누구를 치료했냐면은 그때 어떤 분이 자궁 외 임신이 돼가지고 아기를 못 가졌어요. 자궁 외 임신됐는데 자궁 외 임신되면 되게 수술을 떼내는데 그 집안이 워낙 아기를 갖고 싶어 해서 수술 안 하고 약을 먹어서 독성이 강한 약을 먹어서 이제 자궁 외 임신 문제는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큰 건설회사 사장인데 중국 사람 자기 아들만 낳게 해주면은 병원을 하나 사주겠다고. 사주겠다고. 그래서
그 부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치료를 했더니 아들을 낳을게요, 못 낳을게요? 나왔어요. 네. 정희수 선생님 어떻게 다 아시지?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아들 낳자마자 그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병원을 하나 물색을 했어요. 4층짜리 병원인데 4층짜리 병원에 한 층을 쓰라는 거예요. 한 층 면적이 1,500제곱미터예요. 1,500제곱미터. 그 500평 가까이 돼요. 나보고 500평을 어떻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 넓은 그 병원 이제 허가 다 나 있는 병원이니까 그냥 그 공간에서 치료하면 되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500평을 뭐 침대를 어떻게 드리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못했던 기억이 나. 조그만 병원 사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큰 병원을 그만큼 곡골, 중극, 수도, 회양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침으로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양전류, 또 신부온열, 뜸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요근 치료. 자, 그래서 이 하얀 것은 다 아셔야 돼요. 왜? 보니까 이거 진짜 다 중요한 치료 자리네. 그렇죠? 하얀 건 다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나? 예, 외우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이 아래쪽 배꼽 아래, 배꼽 아래는 어떻게 외우냐면 첫 번째 임기관. 정희수 선생님 목소리 다 들려요. 어?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기회를 일단 빼고 생각해야 돼요. 기회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신골과 곡골이니까 여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분 한 거예요. 5등분. 배꼽 아래는 5등분을 한다. 배꼽 아래는 5등분을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연습해야 되냐면은 관원혈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관원혈은 배꼽 아래 치골에서 배꼽까지. 배꼽을 잡을 때도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배꼽 중앙을 잡아야 돼요. 배꼽이 동그랗잖아요. 배꼽 중앙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근데 배꼽 중앙과 밑에 있는 치골을 5등분 했을 때 5분의 2가 관원이에요. 5분의 2. 그래서 관을 먼저. 그래서 5분의 2를 잡으려면 이걸 5등분, 처음에는 참 되게 헷갈려요. 5등분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몸은 센티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점이 있어요. 이 관원은 어디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복막이 이렇게 있어요. 복막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복강에는 3등분을 한다 그랬죠? 3등분. 여기서 이 횡격막 윗부분, 그 다음에 복막 부분 밑에 있는 기저막, 이렇게 3부분이에요. 복막이 이렇게 있어요, 속에. 그 복막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선이 보여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배 밑에, 아랫배 보면은 선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원이에요. 그 부분이 대개 5분의 2 지점이에요. 오히려 자로 재서 5분의 1을 찾는 것보다 복막의 위치를 잡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럼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자궁의 후면에 속해요. 자궁의 후면이고 거기서 자궁 뒤로 가면은 직장이 돼요. 거기서 더 누르면은 청골 그쪽 뼈가 청골 끝에 있죠. 요추가 있고 청골이 있으면은 요추가 있고 청골이 뒤로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 뼈를 만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배가 큰 사람, 제가 뚱뚱하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배가 큰 사람들은 이렇게 눌러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가만히, 그러니까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고 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움직여서 가면은 뒤에 있는 뼈까지 닿아요. 그 자리가 관원입니다. 이 관원 자리는
남자의 원기를 주관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름도 관원입니다. 그래서 5분의 2 지점 이 관원을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령, 성문음교를 우선 생각하지 말아요. 성문음교를 생각하지 말고 관원과 배꼽 중앙의 절반이 기해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5등분 해가지고 곡골, 중국, 관원, 성문, 기해 빼고 음교, 신골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성문과 음교 사이가 기해예요. 다른 건 다 한 촌씩 차이가 나는데 기해는 음교와 성문의 중간이기 때문에 0.5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 뭐 1촌, 2촌, 3촌, 3.5촌, 4촌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잘 안 돼. 어떻게 하냐면 관원을 먼저 잡고 관원과 신골의 중간이 기해다. 그럼 되게 쉬워요. 그렇죠? 이거 잡으면 아랫배는 다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관원 옆에가 수도예요. 지금 이선이 어디냐 하면은 유중선이에요. 저 곡지선. 이 선은 뭐냐면 유중선과 인맥선의 중간선이에요. 유중선과 인맥선의 중간선. 그래서 수도는 금방 잡을 수 있죠. 관원 옆이니까. 그래서 항상 중국 수도, 이쪽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돼요. 삼각형. 중국 수도는 여자분들한테 누구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양절료 할 때도 점엽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뜸을 뜰 때도 이부위로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신보원을 할 때도 이부위 위주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잊어먹지 않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게 이 아랫부분, 용골 이쪽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곡골 중국 수도는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 곡골은 방광인데 침으로는 이게 아주 유용해요. 침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방광 앞부분으로 가서 탁 꽂히면 막 찌릿 하면서 방광염이 되게 잘 났습니다. 근데 침이 아니라 다른 걸로 신본역이나 양절로 할 때는 용골회를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전장골극에서 이쯤 상전장골극이 있어요. 여기서 배꼽의 3분의 1 지점, 여기서 배꼽의 3분의 1 지점 들어가서 대장을 치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대장도 치료 효과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대장 뒤에 있는 장요원을 치료하는 자리다. 그 다음에 신골은 배꼽이니까 다 알죠. 신골 옆에 천추. 유중선과 인맥의 중간 천추. 이 자리는 대장을 치료하는 자리고, 기해는 소장을 치료하는 자리인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되게 복잡해 보이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신골과 전중을 중심축으로 잡으면 돼요. 중심축으로. 그러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전중이 아니다. 전중이 아니고요. 중정입니다. 중정과 신골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돼요. 무슨 의미냐면 신골은 여기죠. 중정은 어디냐면은 이 뼈를 흉골뼈 끝에를 금산돌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 뼈의 끝 지점은 구미인데 안 만져보세요. 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턱 걸리는 뼈가 있어요. 이 뼈의 끝 지점은 구미인데 그 뼈를 타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쑥 들어가요. 뼈인데 쏙 들어가요. 그 지점이 중정입니다. 중정 금방 잡을 수 있죠. 그 신골과 중정을 먼저 잡고 그 가운데가 중안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굉장히 쉽죠. 근데 중요한 것은 중안이 어느 위치냐면은 이게 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면은 위에
기저부, 이 아래쪽이에요. 위에 상부가 아니에요. 이 대망곡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아니에요. 위는 치료할 때 어디 위주로 치료하냐면은 위에 큰 부분은 놔두고 이 밑에 12장하고 연결되기 직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침을 꽂을 때도 여기서 중안에서 들어가서 위를 관통해야만 효과가 있어요. 중안. 중안 자리는 위에 가운데가 아니다. 위가 이렇게 반달처럼 생겼으면은 위에 끝자락의 중간 그 지점이고 기저부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혹시 위암 환자들의 그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위는 잘 굳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위가 잘 굳으면은 굳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죠. 만성 소화불량이 걸리죠. 만성 소화불량. 그래서 그게 오래오래 지속되면 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위궤양이 생기고 위암은 주로 이쪽 부분이 흘기 시작하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었을 때 어떻게 풀어준다 그랬죠? 비법을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더라. 바로 미사일 뜸을 뜨니까 되더라. 12번 없다. 척추 12번에 미사일 뜸을 40방을 뜨니까 이게 쉽게 풀리더라.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이 위가 굳은 위 근육을 풀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도 안 돼요. 나중에 결국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미사일 뜸. 그런데 이제 이거 굳은 거는 그렇게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위를 작동시키는 신경 조직은 이쪽에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중환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기저부에 침을 놓거나 또는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면은 된다. 그런데 옆으로 유중과 인맥의 중간선이죠. 거기 가면 양문이 있습니다. 중환양문 항상 같이 써줍니다. 중환양문은. 그러면 여기는 위니까 중환양문을 쓰는데 만일에 간이나 12장이면 이쪽을 써줘야 되겠죠. 이쪽. 그래서 간 12장, 담석, 담낭 이런 거와 연관했을 때는 오른쪽을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헷갈릴 때는 중환 쓰고 양쪽 양문을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중환은 이해가 되시죠? 쉽게 잡을 수 있죠? 중환 잡았어요. 싱골과 중정. 그러니까 중정을 어디로 잡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대부분은 구미를 잡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요. 잘. 구미가 아니라 중정을 잡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중환과 중정의 가운데가 거골이에요. 거골. 잘 보세요. 거골. 거골 밑에 뭐가 있어요? 간이 있어요. 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골은 간을 치료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골 양옆에 기문이 있어요. 기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을 치료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해법적으로 좀 정확하게 안 맞아서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간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남았냐면 전중하고 유중 6은 남았어요. 전중은 4번 늑골 만나는 지점 안에 이게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이렇게 만져보면 다른 데보다 유중선이고 만져보면은 좀 들어가 있고 자극이 심해요. 그러니까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거나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민감해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 엄청 아파요. 그냥 막 아파 이 정도면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아파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안 풀리면 나중에 심경근성이나 협심증 증상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 화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요즘은 옛날에는 화병 그러면 모든 여성들이
화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됐거든요. 옛날에는 하도 억압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모든 현대인들은 화병에 다 걸려 있어요. 왜요? 숲속에 사는 사람 빼고 숲속에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누가 스트레스 주러 오려면 하루 종일 차 타고 와서 걸어서 또 한참 와서 스트레스 줘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전부 다 화병이 있다고 일단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심장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암 환자가 제일 많지만은 선진국은 심장병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심장병.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것이 심장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전에 진단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전중혈입니다. 거기를 뜸을 떠주거나 마사지를 해주거나 양전류, 고주파, 뜸 다 좋습니다. 근데 침은 제가 볼 때 조금 효과가 낮은 것 같아요. 이거 해줄 때는 여성분들인 경우는 이쪽 이게 무슨 근육이었죠? 견갑골에서 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 전극은도 같이 풀어주는 게 좋아요. 전극은. 이건 항상 대부분 이거 다 뭉쳐 있어요. 전극은. 잘 못 느끼거든요. 자, 그걸 구매했어요. 중정. 유중6은 전중했어요. 유중6은 혈자리이긴 하지만 뭐 치료하는 혈자리는 아니에요. 그 유중에서 그러니까 유중은 어디 지점이냐 하면은 4번 늑골 아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4번과 5번 늑골 그 사이에 있어요. 6은 아까 말씀드린 이 지점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자, 여러분 다 하셨습니다. 이 혈자리 잡는 데 이제 자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요령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거 혼자 막 다 따로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터져요. 우선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음이란 혈자리인데 우선 복강 내부의 구조를 근육으로 된 구조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이 덮고 있고 이 위쪽에 폐와 심장이 있죠. 이게 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위가 이렇게 있고 비장이 있고 그렇죠. 비장이 있고 이 안쪽에 췌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복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복막. 이게 이제 대장과 소장이 있고 이 뒤쪽에 여기에 신장이 있는 거죠. 이게 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막이 여기서 이만큼 여기에 공간이 있어요. 복막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 복막 밑에 이 부분에 있는 근육을 골반 기저근이라고 해요. 골반 기저근. 이 부분은 되게 손을 못 대죠. 치료할 때도.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이해가 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맨 마지막으로 풀리는 근육이 골반 기저근이에요. 우리 이제 병원에 누워 있거나 병들을 쓰면 다른 근육들은 막 풀어지죠. 신경이 작동을 안 하죠. 골반 기저근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생명이 다 하면은 이쪽 근육이 탁 풀어져요. 맨 마지막으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이신경이에요. 골반 기저근.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형태냐면은 이제 작게 보면은 이 횡격막 주변 근육과 맨 밑에는 골반 기저근 이게 하나의 틀을
틀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골반 기저근과 여기 있는 근육이 이 근육이에요. 여기 있는 이 뼈 있죠. 이게 좌골이에요. 이게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앉으면 엉덩이 닿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좌골. 그래서 이 좌골 안을 감싸고 근육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위로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모상근막이에요. 모상근막. 그래서 생명이 다 하면은 맨 밑에 있는 모상근막을 대비했을 때 맨 끝에 있는 골반 기저근이 딱 힘을 잃어요. 그만큼 원기, 생명의 근원,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터부지되어 있으니까 손을 못 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회음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회음입니다. 그러니까 회음은 이걸 전음, 이걸 후음이라 그래요. 이 전음은 소변, 그러니까 요도를 전음이라 그러고 항문을 후음이라 그래요. 전음과 후음의 중간 자리에 뭐가 있냐면은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에 근육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되어 있어요. 삼각형, 가로지르는 근육과 가로로 가로지르는 근육과 세로로 지르는 인대 그 만나는 지점이 회음입니다. 그래서 골반 기저근을 치료하는 역할, 회음은 두 번째. 원기를 회복시키는 역할. 세 번째. 원기를 주관하는 장기. 그게 바로 자궁 난소 정소 직장이에요. 그리고 방광까지 그런 것을 회복시키는 혈자리가 바로 회음입니다. 밑에서 봤을 때 이런 구조고 배 내부에서 들여봤을 때는 이거는 이 구조네요. 바뀌었다. 이거는 횡격막 구조고요. 횡격막. 예, 그래서 이 회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을, 이 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호르몬도 만들고 어떤 물질도 만들고 또 신경전달 물질도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 감지를 해요. 자궁은 어떤 상태인지 뭐 유방은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면은 생殖세포가 착상을 하잖아요. 자궁벽에 착상을 딱 하면은 난소가 그때부터 조절을 해요. 그래서 그 착상된 세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뭘 해야 돼요? 우선 제일 먼저 생리를 끊어야 돼요. 누가 결정해요? 난소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면역세포들이 있잖아요. 정자가 왜 5억 개나 들어가냐 하면은 통과하는 과정에서 모든 면역세포가 달려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살아남아야 수정세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정세포가 착상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자궁벽 속에서 면역세포가 엄청 달려들어요. 왜? 이물질이니까. 내 세포가 아니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약 75% 정도의 수정세포는 탈락이 돼요. 임신이 안 돼요. 임신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난소가 어떤 조치를 하냐면 그 수정세포가 착상된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확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제 NK세포는 CD16 마커를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T세포 중에서는 레귤러터리, 그러니까 억제 T세포를 강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역세포를, 수정세포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요. 그걸 누가 지시하냐면 난소가예요. 그러니까 난소가 모든 생명, 그러니까 여자들의 몸은 사실은 생명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몸이잖아요.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게 난소입니다. 그래서 그 난소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자리로는 중극과 수도, 그 다음에 대개 난소가 여기 붙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밑으로 하수가 되면은 장요근 치료해야 되죠. 복결. 복결 치료할 때는 이 앞에서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도 같이 치료해 줘야 되겠죠. 요추 1, 2, 3, 4, 5번 다 같이. 그 다음에 난소의 신경이 어디로 나와 있냐 하면은 여기로 나와 있어요. 용골혈이 나와 있어요. 용골, 그 다음에 유중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중과 용골은 신경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 신경이 죽었는지 신경이 잘 작동하는지 그걸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복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팔과 다리 할 거고요. 가능한 팔다리 빨리 끝내고 북한 탈북민 선교하시는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먼저 상의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고 싶다고 해서 혹시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뇌 공부를 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뇌를 기초로 해서 뇌 공부에 기초한 양절유효법 그렇게 10월 달에는 그렇게 강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